남자가 노린 것은 나무가 아니라 사람의 머리였다. 나무 아래에서 40살 남짓한 남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머리에는 깊은 상처 하나.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떨어진 돌에 맞았다고. 그 돌이 정말 저절로 떨어진 것인지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죽음은 사고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이 만든 것이었을까? 관아는 사고로 종결하려 했다. 산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오작이 시신 곁에 무릎을 꿇었다. 상처를 들여다봤다. 낙석에 맞은 상처는 가장자리가 불규칙하다. 돌의 표면이 고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처는 둥글었다. 매끈했다. 한 점을 정확히 가격한 흔적이었다. 오작의 손끝이 멈췄다. 상처 안쪽으로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뼈가 부서진 자리에 피가 고여 있었다. 살아있을 때 맞은 것이다. 오작은 시신의 등을 들춰봤다. 죽으면 피는 중력을 따라 낮은 곳으로 가라앉는다. 그 자리에 자줏빛 얼룩이 남는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자세를 바꿔도 그대로 남는다. 이 시신은 반드시 누워 있었다. 그런데 얼룩은 옆구리 쪽에 쏠려 있었다. 죽고 나서 누군가 자세를 바꿔놓았다는 뜻이다. 오작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타살이다. 도대체 누가, 왜 이 남자를 죽였는가? 종사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죽은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죽은 자는 밤나무산의 새 주인이었다. 몇 달 전 먼 친척에게서 물려받은 산이었다. 산 아래쪽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상대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벗이었다. 죽은 자가 형편이 어려울 때 여러 해 그를 거둬준 사람이기도 했다. 오작은 그제야 떠올렸다. 시신을 처음 살피던 그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 수군거리던 말이 있었다. 저 산을 물려받고 나서 사람이 좀 달라졌다고. 옛날에 자기를 거둬준 이한테까지 매정하게 굴었다고. 그때는 흘려들었던 말이었다. 종사관은 그 관계를 다시 확인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은인을 해칠 이유가 있는가? 마을 사람들이 답했다. 최근 산의 소유를 두고 두 사람 사이가 틀어졌다고 했다. 오래 덮여있던 감정이 그 산 하나로 터져나온 것 같다고 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밤나무 아래였다. 그러나 다툼이 있었다는 자리는 그곳에서 한참 떨어진 산 아래쪽 돌무더기 지대였다. 종사관은 그 돌무더기에서 둥글고 매끈한 돌 몇 개를 거두어 관아로 가져왔다. 오작이 시신의 상처 위에 돌에 튀어나온 면을 하나씩 겹쳐봤다. 하나가 정확히 들어맞았다. 곡주와 식초를 섞어 표면에 발랐다. 옅은 갈색 얼룩이 떠올랐다. 핏물이 스맸던 자리였다. 흉기가 확인됐다. 종사관이 그 벗을 찾아갔다. 그날 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종사관은 그날 늦은 오후 돌무더기 지대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을 꺼냈다. 그는 그건 자기가 아니라고 했다. 그 시각 자신은 집에 있었다고 했다. 종사관이 물었다. 그렇다면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툰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그는 말이 막혔다. 종사관은 돌에 거친 틈 사이를 가리켰다. 실 한 올이 끼어 있었다. 그의 저골이 소매 끝을 살폈다. 한쪽이 헤어져 있었다. 실의 색과 굵기를 대어봤다. 같았다. 돌을 움켜쥘 때 거친 표면에 소매가 쓸리며 뜯겨나간 것이었다. 그의 낯빛이 무너졌다. 경계를 다투던 그날 화를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돌을 집어 내리쳤다고 했다. 시신을 밤나무 아래로 옮겨 사고처럼 꾸며놓았다고 했다. 관아는 그를 국문했다. 정황과 물증이 명백했다. 자백이 나왔다. 그러나 국문 말미 그는 한마디를 더 보탰다. 형편이 어려울 때 몇 해를 거둬줬다. 그때는 형제보다 가까웠다. 그런데 산을 물려받은 뒤로는 옛일을 말한 적이 없었다. 밤나무 경계선 몇 자를 두고 남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과장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 죽은 자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다.
오작은 그 진술을 검안서 말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판단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했다. 조선의 법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교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정상을 참작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됐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를 베푼 자, 그 사이에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다. 밤나무 몇 그루의 경계선만 기록에 남았다. 지금도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래 쌓인 감정은 사소한 계기로 터집니다. 범행 뒤에는 사고로 보이게 만들려는 시도가 따라옵니다. 실족사로 위장된 등산사고, 낙상으로 처리된 추락, 시신의 위치나 상처 형태가 진술과 맞지 않아 재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금도 보고됩니다. 받은 은혜가 어느 순간 빛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